네, 안녕하세요. 표현봉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뛰어들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에선 시간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투자는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이런 걸 결정하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고려사항 무엇이 있냐? 수익, 위험, 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판단해주는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가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투자 시 수익, 위험, 시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를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장 분위기가 판단해주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기업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저희가 이해함으로써 투자 목표와 기간, 위험 성향에 맞는 투자 원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주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왜 다른 선택을 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금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성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면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면 예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성향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인지, 언제 쓸 돈인지, 얼마나 큰 손실과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다면 그 돈을 언제 쓸 건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서 좋은 태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은가를 늘 중요하게 보지만 이 돈의 목적에 무엇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투자 선택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수익, 위험, 시간이었습니다. 수익은 뭐죠? 얼마나 벌 수 있는가죠? 투자로 기대하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걸 수익률로 비교를 합니다. 몇 퍼센트 수익률을 냈느냐, 이런 걸로 비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 걸 저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위험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얼마나 오래 둘 수 있는 자산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오래 두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돈이 필요해지는 시점이겠죠. 그러나 이 오래 둘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와 더 중요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세 요소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높은 기대 수익을 추구할수록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짧을수록 회복을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한 금액에서 얻거나 잃은 결과,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는 건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투자 수익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수익 났어 라는 표현을 저희가 편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수익은 수익률로 비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이 달라도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팔아서 11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10만 원의 수익이 났죠.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10%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10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100만 원의 수익이 났죠. 그러나 원금 대비의 수익률은 동일하게 10%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따지거나 어떤 성과를 비교할 때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면 10%죠.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면 1%입니다. 같은 이익금이다라고 해서 둘이 같은 성과를 냈다? 아니죠. 같은 이익금이라도 투자 성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과도 비교 가능하면서 나의 수익은 얼마였냐? 수익률로 비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란 무엇이냐?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는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면 뭐죠? 내가 이익을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손실이 났어. 그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위험으로 보는데 정확한 표현은 투자 결과가 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불확실성을 뜻한다라는 게 위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오해는 위험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험은 뭐냐? 투자 결과가 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기대 수익률과 실제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흔들리는 정도를 저희가 변동성이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가? 금융이론에서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도 이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변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투자 위험에 대해서 이 변동성의 기준으로 위험을 이해하면 저희가 위험을 줄인다는 건 원금을 잃지 않게 할 거야 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의 폭을 우리가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가가 투자 위험을 줄이는 아주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를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희는 이 두 방향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은 기대 수익을 원한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흔한 오해는 뭐가 있냐? 위험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높은 기대 수익을 원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만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투자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낮은 위험의 상품, 예금 같은 거 위험도 낮죠. 저희가 그 돈을 이자 통해서 돌려받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런 건 수익이 낮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은 큰 변동성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얘기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니꼴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이 리스크를 가져가면 무조건 하이 리턴이 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다라는 태도가 저희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왜 중요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 방식에서 투자에 큰 힘을 더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 효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수익에 수익이 붙는 거를 복리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미 붙은 이자에도 새로운 이자가 붙는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복리가 좋다, 복리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건 사실이나 예를 들어서 2% 이자를 주는 상품의 복리 효과와 예를 들어 8% 정도의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의 복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기대 수익률도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주는 힘은 변동성을 흡수합니다. 단기의 등락을 견딜 시간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투자한 대상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흔들리더라도 제가 이 쓸 돈,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할 기간이 앞으로 한참 남아 있다면, 다시 말해서 투자 기간이 길게 둘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평화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간 속에서 하락과 반등이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투자에서의 시간은 변동성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왜 중요할까는 보시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S&P 500 지수, 저희 이제 S&P 500 지수 뭔지 알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죠. S&P 500 지수에 1980년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약 한 43년간의 일별 종가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일별 종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S&P 500에 1년 투자했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투자했을 때를 살펴보는 건데, 이 기준이 어제부터 1년, 오늘부터 또 1년, 내일부터 또 1년, 이런 식으로 하루 단위로 다 끊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1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루 단위로 끊어서 투자한 S&P 500 지수의 1년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이 긴 기간 동안 연평균 10%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1년이라는 기간은 무려 73%의 성과도 냈습니다. 근데 운 나쁜 1년은요, 마이너스 48%의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쓸 돈을 투자를 해요. 근데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1년 후에 쓸 돈인데 43년간 일별 종가 데이터 분석한 자료 보니까 S&P 500은 연평균 10% 났어. 나 1년 후에 쓸 건데 10% 기대하면서 들어가 라는 투자 행동은 잘한 걸까요? 예, 산술적으로 평균은 10이지만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운이 정말 좋으면 73%, 운이 정말 나쁘면 마이너스 48%의 손실도 당할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평균은 10%나 변동성의 폭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기 1년간을 이런 식으로 투자한 건 좋은 투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언급드렸듯이, 예를 들어 저희가 한 20년 S&P 500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년 후에 써야 될 돈을 저희가 S&P 500에 투자한 꼴이죠. 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은 7.6%로 처음보다 좀 낮아졌지만 최악의 20년이 연 1.9% 수익을 냈고요. 운이 좋은 20년은 연 14.7%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젠 저희가 20년간 투자할 건데 S&P 500을 통해서 나는 연에 한 7.6% 정도 수익을 기대해 라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달성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왜? 투자에서 위험이라고 얘기했던 변동성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길게 갖고 갔었을 때 이 위험 자산이 점점점 덜 위험해지는 모습을 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S&P 500이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마치 S&P 500만 투자하면 저희가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들도 실제 시장엔 많은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80년대부터 2023년까지 43년간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데 그 어떤 5년은 운 나쁜 5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10% 손실 나기도 하더라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여전히 10년 이내의 투자나 이런 거에선 주식 100%로 기대하기보단 또 투자 위험을 줄이는 다른 요소, 채권은 가치 가져가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고려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것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투자도 시간이 다르면 달라진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내심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재무 목표가 있으면 그 기다릴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 써야 될 등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년 이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사용해야 될 기간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필요 시점이 이렇게 단기로 확정된 돈은 가격 변동을 견딜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뒤에 주택, 집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 투자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S&P 500 사례에서 봤듯이 그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균형 있게 나눠서 이런 자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0년 뒤 은퇴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먼 훗날에 써야 될 돈이잖아요. 이때는 복리와 복리 효과도 크게 누리고 변동성을 흡수될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훨씬 더 넓고 높게 가져가는 여유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할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수익은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험은 손실 가능성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대상에 투자한다는 거. 세 번째, 시간은 변동성을 흡수해주며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간이 된다라는 거라는 관점으로 세 가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 분위기가 판단해 주는 영향. 시장에도 분위기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투자 시장, 주식 시장에 분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는 그 기업의 성과를 따지고 뭐 이런 게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런 소위 말해 숫자적인 팩트를 가지고만 움직일 것 같지만 예상외로 시장에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낙관적인 기대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뉴스와 사람들의 대화가 투자 이야기로 가득해집니다. 점심시간 때도 투자 얘기, 뭐해도 투자 얘기. 그러다 보면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야, 지금 안 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퍼지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들도 커지고 수익의 가능성은 크게 보이고 그렇게 꼭 오를 것 같으니까 위험은 작게 보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대로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약세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격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투자에 대한 대화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손해날 것 같은데 라는 심리도 퍼집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손실에 대한 공포는 커지고 이익에 대한 기회는 훨씬 더 작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시장은 그러면 왜 오르고 내릴까? 네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줘요. 경제 환경도 영향을 줘요. 금리나 외부 여건들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투자 심리도 아주 큰 비중에서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선 이런 부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투자 심리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요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상승기에 저희가 자주 나타나는 두 가지 심리만 한번 꼽아 볼게요.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다 사고 싶어지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못 얻는 것 같다. 소위 말해 남들 다 이익 얻는데 나만 못 얻어. 그러면 저희는 되게 초조함을 느끼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두 번째 군중 심리는 남들도 다 사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 저희가 따라가는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뭐 투자에 대한 상품 구조나 주식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저희가 따라 들어가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투자 매수할 때는 내가 무엇에 왜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건가 시장 심리에 휩쓸려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락기에도 자주 나타나는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저희가 급하게 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 회피를 피하려는 노력들도 보이는데요. 사람은 실제요,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100만 원을 잃는 거에 한 2배의 상실감, 심리적인 피로도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잃는 거 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는 게 싫기 때문에 떨어진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버티면서 갖고 가는 모습들도 보여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좀 재미난 이슈입니다. 자, 시장의 기업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같지만 가격은 계속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기간 내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매일 때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심리나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 부추김을 더 크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투자 판단 전에 세 가지를 꼭 물어야 됩니다. 뭐냐? 무엇에 내가 투자하는 건가? 왜 투자하는 건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건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낙관과 비관을 오갑니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의 오류를 만들죠. 가치와 가격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판단의 기준을 미리 세워놓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상품, 같은 시점에더라도 누구에게는 적합하고 누구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에 물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투자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언제 사용할 돈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투자하는가에 대해선 필요한 금액과 사용 목적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구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저희가 소위 말해 손실률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투자라는 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이런 위험도 감내해내야 된다라는 태도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사람도 돈의 목적에 따라 투자가 달라지는데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성향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냐, 예를 들어 나는 안정형이냐, 그래서 원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네, 투자가 필요해서 적정 부분 배분을 했냐, 아니면 나는 공격적 성향이어서 투자 비중을 상당히 높은 플랜을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랬을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투자 성향만을 놓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나는 완전 안정형 성향이다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목표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내 돈을 일시켜야 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완전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큰 가격 변동을 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내 돈의 목적이 뭐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태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산 투자도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죠. 뭡니까? 분산 투자라는 건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자산의 실패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분산이 손실의 위험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예상 밖의 사건이 터졌을 때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춰준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분산 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몰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 한 번의 실패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저희가 감당하기 훨씬 더 힘들겠지만 나누어서 담으면 한 곳이 실패가 이루어지더라도 나머지가 제 역할을 하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투자할 때 기억할 세 가지 이렇게 꼽겠습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먼저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나의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한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좋다더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저희는 시장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에 위험이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자산에 전부를 걸리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으론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장인 심리적으로 낙관과 비관이 수시로 오갈 수 있는데 그때 세운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도 훌륭한 실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건 위험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는 건 뭡니까? 그 기업이 갖는 위험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배운 대로 변동성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기업이 내 기대와 달리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대비해야 될 위험이 시장 위험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잘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 또 발생했었을 때 예를 들어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전체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원칙 기준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투자를 고려할 때 수익만 보지 말고 위험과 시간을 함께 봐야 된다. 두 번째, 시장 분위기와 투자 판단을 구분해야 된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투자보단 투기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서 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과를 내려면 어떤 방향들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